자, 이제 보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보더를 해볼 건데요. 클래스 파트이자 클래스 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아까 UL 이렇게 했죠? UL을 만들고 안에 li를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도 7개면 될 것 같아요. 자, 7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가지고 또 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쭉. 얘는 맨 위로 올라가야겠죠? 참, 감싸는 거니까. 맨 위로 올라가서 쓰고, 패딩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보더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클래스 보더 안에 들어있는 li에 자, nth child 첫 번째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더라고 하는 아이는 보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외곽선을 말하는 거예요. 외곽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선을 쓸 때는 과거에는 보더 뭐 1, 보더 2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HTML에서 CSS를 간단하게 쓰는 인라인 기법으로 썼지만 이렇게 썼죠. 여기다가 보더는 2 이렇게 썼죠. 그냥 이것만으로도 외곽선을 쉽게 컨트롤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여기가 변경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기법은 아주 옛날 기법이고 지금은 직접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위에서 아마 값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선을 준 게 자, 파트의 UL에 UL 안에 li로 제가 썼기 때문에 자, 맞추려면 여기도 UL을 써야지만 적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실제로 쓰는 방법은 기본 베이스가 보더 width라고 하는 값과 보더 스타일이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보더 컬러라고 하는 아이 해서 속성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자체가. 그래서 보더 width라고 써버리신다면 내가 필요한 두께 뭐 예를 들어 10이면 10픽셀을 따로 쓰고 스타일 모양을 뭐 여러가지가 있죠. 솔리드는 직선, 솔리드는 직선, 그 다음에 더티드는 점선, 그 다음에 대시드는 뭐 쇠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점선은 그냥 콩 이렇게 되는 거, 대시드는 이렇게 약간씩 길이가 있는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둘 다 점선이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뭐 또는 리찌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안쪽 바깥쪽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뭐 이렇게 약간 입체적인 느낌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어떤 형태, 이런 형태라는 아이들이라든가 더블이라서 이중의 선을 만든다던가 뭐 등등등등등등 매우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요 3개가 끝이에요.
쓰는 건. 다른 건 원하시면 쓰시겠지만 뭐 저는 글쎄요 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더 컬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색상 그대로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직접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럼 결과를 확인하시면 이 아이는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 선을 따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조금 되었다면은 자, 추가적인 내용을 살짝 보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자, 근데 매번 이렇게 보더 위드, 보더 스타일, 보더 컬러를 쓰는 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매번 쓰는 거는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하나로 줄일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더 라고만 쓰시면 되고요. 뒤에다가는 두께, 모양, 색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컬러를 먼저 쓰고 또는 두께를 나중에 쓰고 하셔도 전혀 관계 없는데 보편적으로는 두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모양을 쓰고 그리고 다음에 보더 컬러나 이런 아이들을 나중에 쓰는 편이에요. 가장 보편화된 방법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축약형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쓴다. 자, 단순하게 한쪽만 쓴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마진과 패딩처럼 한쪽만 줄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자, 방법은 어떤 거든 관계없어요. 위드를 한쪽으로 쓰든 스타일을 한쪽으로 쓰든 컬러를 한쪽으로 쓰든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보더 위드를 15픽셀을 쓰려고 합니다. 보더 스타일을 일단은 솔리드로 써볼게요. 보더 컬러를 자, 진한 핑크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확인시켜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나는 각각의 파트마다 선의 두께를 다르게 주고 싶어 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보더 탑 위드 라고 쓰고 3픽셀 따로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얘 없이도 순수하게 탑만 따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프트 위드 해서 30픽셀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더 뭐 라이트 스타일 해가지고 다른 쪽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더 버텀의 스타일 해서 리치 라고 쓰시면 자, 전체는 직선인데 오른쪽에는 점선 아래쪽에는 꺾이는 어떤 선의 모양을 갖춰라 라고 처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각각 다 따로따로 먹죠. 자, 이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보더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더 레프트 컬러를 예를 들어 면의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FA7 해서 노란색을 썼다고 쳤을 때 자, 옐로우 계통의 색깔을 썼다고 쳤을 때
레프트 컬러를 제가 똑같이 샵 FA7 써버리면 FC7이군요. C7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경 색깔과 왼쪽에 있는 선의 색깔이 똑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효과는 꼭 패딩을 쓴 것처럼 처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패딩의 개념이 어렵다면 보더를 써놓고 배경 색깔을, 보더 선의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랑 똑같이 만들어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패딩에 대한 이해가. 그냥 두께를 가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분한다면, 뭐 너무 구분이 안 가면 헷갈리실 테니까 약간 색깔만 다르게 줘서. 너무 다른가요? 자, 이렇게 약간 다르게 주면 구분이 가능한 색깔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수치나 기법들을 완전하게 다 다르게 입력을 해서 써먹을 수도 있어요. 사용이 가능하다. 자, 끊어서 보세요. 위드 따로, 그 다음에 스타일 따로, 컬러 따로, 각각 따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때로는 네, 리치를 쓰면 하나를 더 생겼는데 요거 헷갈리시다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사 지금 해야 되니까. 자, 배경 색깔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만들어져 있죠. 여기다가 보더 10, 좀 많이 쓸까요? 30 픽셀에 솔리드 노란색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테두리가 노란색인 30픽셀짜리 두께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솔리드가 아니라 제가 리치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리치. 자, 그러면 리치는 본래 뭐냐, 브릿지예요. 브릿지 다리예요. 한쪽과 또 다른 쪽을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영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는 액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이를 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한쪽만 딱 주니까 전혀 다른 색깔만 먹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이걸 리치라고 합니다. 그 다른 색깔은 저희가 못 지잖아요. 색깔을 두 개를 줄 때 다른 하나는 그냥 기본에 있던 색깔에서 그냥 음영 처리 일정 퍼센테이지만큼 어두워지는 색깔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색깔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힘들어요. 아쉽게도. 만약에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네, 이렇게 하시려면 쉽게 말하자면 박스 안에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테두리를 또 다시 만드셔야 돼요. 이거 보여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자, 그런 개념이 있고,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리치가 아니라 이겁니다. 자,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통째로 한쪽만 색깔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보더 탑 이라고만 쓰고 10픽셀 솔리드 샵 해서 노란색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위로 색깔이 반듯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듯하게. 자, 보더 라이트 10픽셀 솔리드 흰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위에 노란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색깔로 쓸게요. 자, 위와 오른쪽 두 개만 썼어요. 확인해보면, 자, 끝에는 잘 보시면 끝에는 반듯하게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위의 선과 오른쪽 선이 만나는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대각선으로 만나요. 그쵸?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탑과 라이트가 아니라 탑과 버텀으로 써볼게요. 위, 아래는 겹치는 선이 만나는 부분이 없는 그냥 끝나는 부분이에요. 끝나는 부분의 선을 보면 이들은 있는 그대로 반듯하게 끊어집니다. 현재 왼쪽 오른쪽도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대각선이 있긴 한데 그냥 보더 레프트 없애버릴게요. 논 보더 라이트 논 하면 왼쪽 선과 오른쪽 선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니까 확인해 보신다면 위아래로 반듯하게 선이 처리된 걸 알 수 있어요. 확대까지 하면 자 그런데 보더 자 마찬가지 이번엔 5번째 거 할게요. 자 그런데 보더 위드 자 보더 위드를 씁니다. 30픽셀을 쓸 거고요. 솔리드 샵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쉽게 쓸게요. 보더 탑 색깔만 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탑 컬러죠. 그러면 자, 사면에 다 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만 색깔을 다르게 주면 선이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 먼저 보겠습니다. 겹치는 선의 부분에 관해서는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잘못 쓴 게 있나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5로 바꾸고 다시 볼게요. 뭐랑? 그러게요. 티가 안 나네요. 아, 보더 위드라고만 썼군요. 말도 안 되게. 자, 보더예요. 실수했습니다. 자, 보더 30에 솔리드 쓰고 보더 탑. 자, 다른 데는 다 똑같은 두께의 동일한 색깔을 가졌는데 상단만 색깔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많이 쓰니까. 자, 제가 놓친 부분 다시 한번 수정하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겹치는 부분은 대각선으로 처리가 돼요. 선이 끝나는 부분은 그냥 아예 끊어지지만 선이 겹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원리.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6번째에다가 가로값을 10픽셀 높이값을 10픽셀로 일단 줄이고 더 줄일 거예요. 더 줄일 건데 일단 줄이고 자 보더 30픽셀에 솔리드 이번에도 솔리드 자 색깔을 붉은색으로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고 나서 보더 탑 색깔을 뭘로 줄 거냐면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투명하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트랜스페어런트 라고 쓰면 되죠. 탑뿐이 아니라 레프트에서도 투명하게 쓸 겁니다. 트랜스페어런트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괜히 다른 방법으로 RGBA를 통해서 색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색깔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뭘 할 거기 때문에 끝에 알파벳 A는 투명도를 뜻하는 것으로서 투명도를 제로 쓰면 없어지니까요. 또 다른 방법이
보더 라이트의 컬러를 논 써라.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논이 아니라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 드렸어요. 논 아닙니다. HSB라고 하는 A가 있으면 색상, 채도, 명도를 이용한 컬러 방법으로 위에 있는 컬러랑 비슷하게 하려면 아마 한 바퀴 돌면 360도가 되니까, 자, HU는 색상 환에 의해서 3바퀴 쭉 도는 거였죠? 자, 기억을 해보시고, 조금 부족하니 뭐 흔히 말한 358도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채도 꽉 채울 거고, 명도는 50% 하면 중간 정도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색상, 채도, 명도를 쓰는 건데, 얘도 의미가 없어요. 왜? 투명도를 제로로 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트랜스페어런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투명하게 놓고 필요한 만큼만 색깔을 줘도 됐겠지만 일부러 방법을 겸사 언급한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한 건데 탑, 레프트, 라이트니까 버텀, 아래쪽을 제외한 나머지를 투명도를 주면 뭐가 되느냐? 하나가 빠졌네요. 탑, 레프트, 라이트. 다 된 것 같은데 라이트가 제대로 안 먹었네요. 아, HSB가 아니라 HSL입니다. 실수. 자, 그래도 안 되나요? 슥슥슥슥슥슥 됐는데요? 다행히.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삼각형처럼. 근데 위에는 조금 잘리는 이유는 가로값, 세로값을 제가 사이즈를 썼기 때문인데 요거를 0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물론 위에 저렇게 공간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더 탑 위드를 사이즈를 0을 만들어 버리면 위쪽으로 바짝 붙어 버리는 박스가 나오게 되겠죠. 뭐 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보더, 버텀, 위드를 자 70픽셀 하면 훨씬 더 위아래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삼각형 모양이 더 길어지게 되는 형상을 갖추게 되겠죠. 자, 삼각형 모양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 7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 써있는 이거는 그냥 샘플링으로 그냥 보여드린 거니까 너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7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약간의 그냥 응용, 이거는 그냥 변형이에요. 자 보더를 자 5픽셀의 솔리드에 제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붉은색으로 쳤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테두리 붉은색, 왼쪽에 있는 삼각형처럼 자 화살표를 만들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뭐 위가 아니라 오른쪽 보려면 다른 데를 투명하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쓰고 싶은 거는 이렇게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왼쪽 오른쪽 화살표 뭐 위 아래 이렇게. 대신에 이 각도를 조절하는 건 좀 어려워요. 가능은 한데 조금 까다로우니까 그건 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보더 레프트는 없앨 거고 보더 버텀도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만 선이 들어있으니까 일단은 화살표가 방향이 생기겠죠. 그쵸? 어느 대각선 방향으로 가리킨다라는 느낌처럼 생기겠죠. 꺾어지는 게 싫다면 여기다가 트랜스페어런트라고 바꾸시면 이렇게 바꾸면
모양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겠죠. 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고, 자, 뭘 할 거냐면 돌린다고 그랬어요. 각도에 맞게끔. 자, 이건 나중에 배우실 기능인데 샘플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 있어요. 트랜스폼이 뭐예요?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각도 방향이 대각선이 아니라 우측으로 갈 거니까 회전. 뭐겠어요? 네, 로테이트입니다. 그럼 저기다 각도를 그렇죠. 각도를 쓰는 거죠. 각도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쓸까요? 앵글. 근데 단위가 있어요. 앵글이라고 안 하고 단위를 디그리라고 합니다. DEGRE 뭐 다 쓰는데 DEG라고만 써요. 실제로는. 해서 여기다가 각도를 45도예요 라고 쓰면 rotate TATO rotate degree 라고 쓰시면 거기에 맞는 각도로 회전하게 되죠. 네, 박스가 통째로 회전해요. 박스가 통째로 회전하기 때문에 글씨는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걸 해결하려면 또 번거로운 일을 하셔야 해요. 어떻게? 스펜으로 감싸고 글씨 집어넣고, 네, 이럴 때 쓰는 거죠. 스펜이 의미 있는 박스를 쓰려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만 돌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럴 때만 뭐 약칭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스펜에다가 LI가 7번째고 그 안에 있는 스펜 맞죠? 헷갈리지 마시고 얘를 트랜스폼 로테이트로 반대니까 마이너스 45 디그리라고 쓰는 거예요. 단 안 돌아가요. 왜? 트랜스폼도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블럭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블럭의 형태여야지만 돌아옵니다.